안녕하세요. 김정현TV의 김정현 박사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성경이 조선에 들어왔지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선교사들은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884년 조선은요, 개화파,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개화파들의 쿠데타로 격변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스에 의해서 번역된 한글 성경과 이수정에 의해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이제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조선을 잇는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했던 선교사가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알렌은 1858년 4월에 오하이오주의 델라웨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881년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고요. 당시 미국 대학가를 휩쓸었던 대부흥운동의 물결, SVM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부흥운동의 물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중국 선교사를 꿈꾸게 됩니다. 1883년 2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상해로 오게 됐고요. 그런 상해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핸더슨 박사의 권면으로 1884년 9월 20일 날 제물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을 감춘 채 제물포 항구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입국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의사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의사의 신분으로 알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는 미국 공사였던 푸트 공사의 주선으로 공사관 부속 의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였던 것이죠. 비록 알렌은 의사라는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알렌의 일기를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과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의 일기 속에 아주 간절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였는데요. 12월 4일 날 알렌은 갑신정변 쿠데타 세력의 어떤 그 제거 대상이었던 민비의 조카였어요. 그 명성황후이죠. 중전 민씨의 조카였던 민영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로 민영익을 베었습니다. 12월 4일 알렌은 갑신정변의 제거 대상이었던 중전 민씨의 조카,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그 정변에 의해서 칼을 맞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민영익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민영익이 완쾌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청군과 일군이 이 갑신정변으로 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 부상병들을 또 알렌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민영익을 치료해서 완쾌시킨 사건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죠. 그리고 미국 대리공사였던 푸트를 통해서 병원 설치안을 고종에게 요청하게 되고요. 고종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우정국 자리에다가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1886년 7월 초순에 콜레라죠. 호열자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국을 무섭게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알렌은 고종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포고령을 하나 내게 되는데요. 반드시 물을 끓여 먹게 하고 유황을 태우고 집안 밖을 청결하게 하고 석회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호열자 치료와 방역에서 서양 의술의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했던 알렌의 활약은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턴과 같은 그 복음적인 선교사들, 알렌은 의사로서의 사역만 감당했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알렌이 이러한 사전 작업을 고종이라든가 이 왕실의 호의를 받지 못했다라면 어쩌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사가
들어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알렌은요, 이후에 사실은 85년부터 87년까지만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요. 의료 선교사로서 있다가 1887년부터 1905년까지는 외교관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미국 공사직을 지내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나중에는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친일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조선과 대한제국을 변호하고, 특히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을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 이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알렌이었거든요. 1905년 3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알렌을 파면해서 본국으로 소환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의료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알렌은 1932년 12월 11일 날 오하이오주 도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알렌의 선교 사역은 3년 동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은 서양의 종교였던 개신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 특히 왕실과 조정의 관리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식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을 설립하게 되고 이것이 재중원이 되는데요. 같이 뒤에 들어오게 될 선교사들에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요, 알렌이 입국했던 1884년을 한국교회의 선교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선교 100주년을 기념대회를 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알렌이 1884년에 들어왔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알렌 선교사의 헌신과 공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선교사로 한국 땅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던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